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징역형 선고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25일이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정치권의 새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선고 다음 날이었던 어제 이 민주당은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정권 퇴진 운동에 좀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집회로 좀 1심 선고의 파장을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이후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앞에 1, 2심, 2, 3심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두 개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말 중에 뒤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본인이 변호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게 법리적으로 이거를 무죄받기는 쉽지 않겠구나.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힘으로 국민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뭔가 바꿔야 끌어내려야지만 자기가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를 막을 수 있겠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생각 속에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최고위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네. 사실상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른바 가르마가 다 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기조 속에서 민주당은 실력 행사를 장외에서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행정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었고 정치적인 수사였고 기소였다고 판단을 해서 네. 소위 제 사법부에서는 나름대로 공정한 판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과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일정하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격이 있었고 지지층도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좀 바로 정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법 절차는 사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소위 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별건이다. 근데 네. 계속 집회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소위 이 국정농단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사회와 소위 이 5개 야당의 연합된 의견들을 집회로 표출하는 건데 네. 헌법이 보장된 내용인데 모든 내용들을 사법 리스크 방지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네. 역으로 따지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소위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역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온 내용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육성이 나왔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공천을 최종적으로 판단했던 이준석 당대표, 지금 의원입니다만 네. 소위 본인의 증언과 또 거기에 따른 대통령 부인의 녹취가 나왔죠. 명태균 씨의 다양한 녹취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라고 하는 집회 요구가 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 방지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저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일단 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선고 파장이 국회로도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에 돌입을 했는데 야권은 대통령실과 검찰 예산에 대한 삭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민주당의 기자간담회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이제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을 비롯해서 여러 권력 기관들이 검증되지 않은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깜깜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삭감시키겠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여당은 67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꼭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여러 권력 기관들이 이른바 깜깜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건 좀 깎아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80억, 그다음에 수사관들 야근, 밥값 이게 보니까 특정 업무 경비가 506억인데요. 이걸 삭감하겠다는 건데 야근하고 밥 먹는 것까지 왜 삭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특활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 깎는 거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대목에서 되게 관심사 있게 보는 게 법원 관련해 가지고 246억을 증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은 500억 넘게 삭감을 했는데 지금 법관 1심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이제 1심이 나올 텐데 그 이후에도 재판부, 법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온정적인 어떤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검찰에만 매섭게 할 건지 아니면 법원이든 아니면 뭐 검찰이든 양쪽 매섭게 볼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뭐 증빙도 안 되고 영수증도 없는 뭐 특활비를 비롯해서 이런 깜깜이 예산들은 용인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좀 그런 취지로 계속을 봐야 될까요? 아니 야당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가? 네네. 야당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예산을 짜오면 펑퍼짐하게 짜오니까 펑퍼짐한 예산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 다듬어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이 특활비, 그러니까 검찰이나 소위 공권력을 가진 기관들의 특활비나 특경비를 보면 뭐 추석 보너스, 연말 보너스 소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갔다는 사실들이 밝혀져 있고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서 소위 국회가 검증하겠다고 했더니 거기다 자료도 안 내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법사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하나도 못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야 예를 들면 영수증을 내겠다고 말하는 네네네. 거 보면서 저는 소위 법사위라고 하는 데를 민주당이라고 보일 필요가 없다. 소위 국민들을 대의해서 예산을 검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진짜로 수사의 기밀 사항이 아닌 상황이라면 국회에 제출해서 검증을 받고 떳떳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건 아니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철저하게 검증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특히 공권력은요 절제되게 행사돼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펑퍼짐하게 공권력에게 돈까지 다 던져주게 되면 네. 무슨 일 할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건 제가 볼 때 여야의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 두 번째 관문이라고 불리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 25일에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추진한 이 위증교사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한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이번 수사가 가능했다 이런 겁니다. 사실 21대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였죠. 여소야대 국면. 아니 그때는 이제 여당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정권이 교체됐을 때 민주당이 뭘 잘못해서 정권까지 교체됐느냐 했을 때 민주당이 다수결, 그러니까 과반을 넘게 국민들이 이렇게 표를 찍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민생보다는 사실상 그 검수완박 시즌 1을 했고 그다음에 임대차 3법을 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절대 다수를 또 정하게 돼서 여소야대 시즌 2인데 또 검찰을 해체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하지 않았으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결국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시행령을 복원함으로써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이루어서 1심 이제 예고하고 있지만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짐으로 해서 저는 지금 야당이 지금 약간의 어떤 갈등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돌을 더 던지는 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국 행정관님께 좀 여쭐게요. 이 선고 직후에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잇따라서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어떤 1심 선고를 통해서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전환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국정운영 기준이 워낙 낮은 상황이고 네네. 거기 연동돼서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도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반전의 계기가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당대표의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꽤 많아요. 네. 본인이 법무부 장관한테 만든 건데 법무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네. 본인이 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스스로가 검찰에게 이 수사를 했다라고 자백하는 거로 좀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등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검수 원복을 했다고 해서 수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근데 굳이 등을 만들어서 검찰에게 수사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검찰한테 수사를 만들었다고 법무부 장관이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판사 겁박이라고요?
아니, 당대표, 집권여당 당대표가 중형이니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게 진짜 판사를 겁박하는 거예요. 네. 양형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게 판사 겁박인 거지. 밖에 나가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집회하는 게 겁박인 겁니까? 네. 저는 이런 식의 방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건 여전히 검사식 발상으로 정치를 하시는 거다. 그러지 마십시오. 네, 이제 25일에 1심 선고가 좀 나와봐야 알 텐데 여권에서는 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경우에는 더 중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 때 기각을 했죠. 그때 이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관련해서는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 결국 확보된 증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30분짜리 녹취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그거에 대해서 위증을 한 사람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당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금보다도 공직선거법보다도 이른바 센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상대의 악재에서 기대서 뭔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어떤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제점을 10월과 11월 초에 어느 정도 해소했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의 실질적인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섣불리 전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5일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양형이 좀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은지 보시는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0만 원 나올 거라고 얘기는 하셨잖아요. 이번 예. 판결 같은 경우도 80만 원이면은 뭐 당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 정도로 예측할 정도로 이 사안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중대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판사들 스스로가 독립된 객체로서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저희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소명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소명된 내용이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녹취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소위 이재명 당대표 측 변호인이 얘기하는 건 녹취 내용이 편집돼서 측정한 내용만 나갔다고 얘기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소위 위증교사라고 하면 위증이 성립돼야 되는데 위증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